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수함수 너무 잘 아시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수함수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어깨가 플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깨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말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주로 교과서에서 다룹니다. 물론 충분히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꼭 증가하는 것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대상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가 뭐예요? 자, 물을 펄펄 끓였어요. 100도입니다. 자, 책상 위에 놨어요. 온도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지수함수로 얘기한다면은 어깨에 음수가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두 개미 집단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미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지수함수의 어깨에 음수가 들어가지고 이제 형태가 감소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것보다도 감소하는 형태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특히 진학을 하게 되면은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가 오히려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설정을 제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지금 두 개미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 집단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제시문 가를 보시면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두 개미 집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미 집단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조금 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검정개미 쪽은 이쪽이 검정개미 집단이라고 할게요. 그 개체수는 시간 t에 의하면은 개체수를 ft 이렇게 하고요. 이때 이제 붉은 개미 집단의 경우에는 시간 t에 있어서의 그 병정 개미 숫자를 gt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붉은 개미라고 할게요. 붉은색을 띤 개미들은 개체수를 gt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때 시간은 이제 시간으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는 시간으로 결정을 했어요. 1시간, 2시간으로 하는 그 형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뭘 설정을 했나 한번 보시죠. 아직은 여기서는 이제 지수함수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자, 이와 같은 그 싸움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개미들 사이의 어떤 그 싸움으로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도 이와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국가 간의 전쟁은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누구냐, 어떻게 그동안 훈련을 받았느냐, 또는 현재 화력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아주 간단히 했습니다. 즉 그동안 어떤 훈련을 했느냐, 군량미는 충분하냐, 화력은 충분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개체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을 적에 생각을 해보시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개체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감소하겠죠. 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뭐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제 비례적인 측면을 했는데 뭐에 비례하냐면 제일 간단한 게 뭐겠어요? 이쪽 개미수에 비례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병정 개미수가 막 많이 죽어나 자빠져요. 많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에 병정 개미가 꽤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례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숫자에 비례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비례상수로 오면 어떻게 돼요? F'은 비례상수가 오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편의상 C로 쓸게요.
비례상수가 오면서 G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꼭 양수와 음수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예요. 개체수입니다. 100마리, 200마리 양수죠. 그런데 이것도 양수가 되면은 이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양수가 되면은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통째로 이 전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에 이 사진 밑에 보면 제가 박스 처리를 해놨어요.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고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병정개미의 감소율은 상대 집단의 병정개미수에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죠. 이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붉은 개미 입장에서도의 감소율이라고 하는 그 개체수의 변화율은 이쪽이 병정개미가 몇 마리 있느냐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틀려지는 것은 비례상수라든지 또는 지금 당장 몇 마리 있느냐. 이제 제가 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제가 얼른 봤어요. 그때가 0이죠. 제가 관찰을 해갖고 얼른 쉬어보니까는 여기가 1000마리. 그 다음에 붉은 개미는 800마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이야기는 이제 틀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고에 보면 중간 부분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중간 부분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와 같은 뭐뭇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상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상수 처리할 때 뭐 조심하셔야 돼요? 양수, 음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부터 쓸게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F'은 상수가 와야 되겠죠? 물론 G, 이제 시간까지 함수까지 쓸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GT가 올 거고,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상수가 오는데 음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조를 해버릴게요. 음수가 오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쓸게요. 물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디다 초점을 준 거예요? 붉은 개미, 병정 개미들의 변화율입니다. 개체수의 변화율이에요. 는 역시 비례하겠죠. 그렇죠? 이쪽 병정 개미수에 비례하는데 이걸 강조할 거고 비례상수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쪽 중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숫자를 지정을 해줬어요. A하고 B는 0.1로 문제를 해결하시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값을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현상을 나타내는 이 개체수의 관계에 대한 현상을 나타내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세요. F'T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0.1의 GT. 마찬가지로 붉은 개미, 병정 개미수의 변화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의 뭐예요? FT.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것입니다.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한 거죠? 관찰을 했더니 1000마리가 있었고 맨 처음입니다. 8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등산도 하고 뭐 하다가 이게 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산에서. 한 10시간 있다가 왔어요. 정확하게 10시간 있다 왔더니 아이쿠 여기는 이제 전멸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전멸을 했고 전멸했다는 얘기는 개체수가 빵이에요. 즉 10시간 있다 봤더니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은 몇 마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지금 몇 마리 생존했어요. 300마리가 생존한 겁니다. 그럼 이걸 C로 쓰면 어떻게 해요? 10시간 있다가 제가 확인했더니 몇 마리 생존했어요? 300마리가 생존했다. 이것이 이제 제시문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시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수함수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도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그냥 쭉 들어갔어요. 교과서에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저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 끝나면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교과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미분과 적분. 교과서명이 미분과 적분이죠. 자, 교과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지수함수 EX에 관련된 뭐가 나와요? 미분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그때 함수는 누구예요? f of x 이퀄 뭐예요? EX라고 하는 지수함수에 대한 도함수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뭐 우리도 원고에 제가 써드렸지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언급돼요? 지수함수의 미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됐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성격이 특이한 게 지수함수는 어떻게 돼요? 물론 y 콜 EX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움직이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재심은 나의 여러분들한테 도함수에 대해서 자 y 콜 EX 한 다음에 y 프라임은 쭉쭉쭉 해서 E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어디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만 할 것입니다. 물론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y 콜 2에 만약에 3x 또는 마이너스 3x가 와도 돼요.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진 않지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어깨를 미분하면 3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예를 들까요? 이번에는 y 콜 누가 들어올까요? 2의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럼 마찬가지죠. 미분을 하면은 지수함수는 변하지를 않아요. 단 이건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수에 있는 어깨죠. 어깨가 미분되면서 누가 내려와요? 마이너스 2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재심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재심은 나를 더 보완적으로 이참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과서를 보고 더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심은 나는 그것으로서 제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논제 1로 들어갑니다. 자, 논제 1로 여러분들을 자, 나하고 같이 가지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뭘 증명하라고 그랬냐면은 F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식이 있고요. 여기는 붉은 개미 개체수에 관련된 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계도함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요. 자, 물론 식 32-2는 뭐예요? 여러분 식 32- 보세요. 식 32-2를 보면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다시. 자, 이 경우에는 F'T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 값하고 B 값을 여러분들한테 줘버렸죠. 뭐로 줬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A하고 B를 0.1로 줬죠. 그럼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누구예요? GT. 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0.1의 F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이거를 확인하여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확인 들어갈게요. 제가.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뭐가 필요해요? 이계도함수가 필요하죠. 또는 이제 뭐 2차 도함수, 이계도함수 다 괜찮아요.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이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양쪽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상수는 변하지가 않고 그냥 이것도 역시 G 프라임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지요? 자,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있어요? G 프라임 T가 있죠? 근데 이 G 프라임 T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그러면 그 녀석에다가 뭘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대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마이너스 0.1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갑니다. 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0.1이 있고 그거에 뭐가 돼요? F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쁘게 쓰면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2번 미분한 것은 2번 곱하면 0.01이 되면서 부호는 플러스죠. 당연히 F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T를 빼고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확인하는 거 다시 저랑 같이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양변을 미분하자. 그러면 당연히 2번, 그쵸? 음수 조심해요. 자, 미분하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F'이라고 하는 1차 미분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부호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0.1에다가 이 녀석은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0.1에다가 누가 곱해진 거예요? GT. 그럼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부호 플러스에 0.01이 되고 GT. 자, 그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식 32-2 이 녀석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A하고 B를 0.1로 이렇게 줘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써서 여차저차 했더니 뭘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2번 미분했더니 이런 거, 2번 미분했더니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미분과적분에서 보통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미분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삼각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2번 미분하면은 음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사인함수 2번 미분해봐요. 코사인 됐다가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서 음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지수함수는 어떤가요? 아까 제가 칠판 중간에서 했지만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2번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수가 튀어나오지 않고 양수로 결정이 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숫자가 들어가면서 9가 되고 2의 마이너스 3, 2의 3x 되면서 음수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이것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지수의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2x가 돼서 역시 이 상수 파트에는 역시 뭐가 돼요? 항상 양수가 튀어나와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제가 논제일로 다시 갈게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두 번 미분했더니 이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처럼 뭐 9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만 숫자보다는 이번에는 뭐에 신경 써요? 양수냐 음수냐에 신경 쓰세요. 2번 미분했더니 양수로서 유지가 되고 원래 함수하고 자, 이걸 해석합니다. 2번 미분했더니 양수로서 원래 함수하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걔가 누구예요? 조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예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예요. 자, 그러면 논제 1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논제 1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수함수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해석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놓고 들어갑니다. 자, 주어진 상수 알파, 베타가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를 각각 구하고 뭐뭇을 확인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1개 도함수하고 2개 도함수 구하는 문제죠.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깨에 숫자가 있고요. 합성함수 미분법.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어깨에 뭐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부호 처리 잘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감점 요소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부호 처리 잘못하면 대학별고사 가가지고 또는 심층 면접 가가지고 구술 면접에서 얘기할 적에 이거 부호 처리가 잘못했다. 논술에서 부호 처리 잘못했다. 그 다음 계산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 처리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를 시행할 적에 의외로 지수함수를 다룰 적에는 어깨에 음수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현실 생활과 연관된 것들은 오히려 어깨에 음수가 들어간 지수함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들어갑니다. 주세요. 자, 한번 미분할게요. 빨리 할 수 있죠, 저하고. 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0.1 알파에 2에 0.1t. 자, 여기 봐요, 이제 빨리. 부호 조심할 시간이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1 베타에 2에 마이너스 0.1t. 혹시 음수 때문에 신경 쓰이면 이제 괄호를 사용한다더니 그것도 괜찮아요. 자, 한번 미분했죠? 또 선생님이 틀리면 이것도 여러분 또 문제돼요. 그러니까 제가 봐야 돼. 점도 찍어 놓을까요? 곱하기. 됐지요? 여기도 점 하나 찍어 놓을게요. 됐지요? 맞지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가요. 이제 이거는 사실 합성함수 미분법 쓴 거죠. 또 합성함수 미분법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미분법 더하기 뭐가 들어가요? 합성함수 미분법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0.01, 2에 0.1t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죠. 이제 조심할 시간이 왔죠. 얘가 내려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면서 0.01 선생님이 또 뭐 잘못했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감점이에요. 나도 감점이에요. 그렇죠? 알파 그렇죠? 제가 요거 빼먹었죠. 그래서 알파 빼먹었지요. 됐지요? 자, 여기 이제 베타 빼먹으면 안 되겠죠? 베타 빼먹으면 안 되고 2에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서 뭘 구한 거예요? 1차 도함수하고 2차 도함수를 각각 구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둘 간의 어떤 관계를 확인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뭐로 하냐면 0.01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알파 있었죠? 2에 0.1t. 자, 플러스예요. 여기는 나갔죠? 베타에 2에 마이너스 0.1t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얘가 바로 뭐예요? y잖아요. 어디 갔어요? y 어디 있어요? 이거 y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01 곱하기 뭐에 y가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했죠? 두 번 미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해석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요거 자,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부호가 양수가 유지되면서 원래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두 번 미분했더니 부호가 양수가 유지되면서 원래 함수가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녀석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보셨지만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수함수에는 어깨에 음수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논제 1의 2번 끝났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제 개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개미 어떻게 됐나 한번 보지요. 자, 개미의 개체수를 구하여라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자, 이건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에서는 계산기 사용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은 전체로 본다 그러면 지수함수죠. 그렇죠? 지수함수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EX에서 어떤 계산이 벌어져요? 혹시 이 값에 대한 계산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요. 2.7 얼마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2.7 얼마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 값을 뭐로 계산하라고요? 3으로 계산하여라.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쓰지 않지요?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지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럴 적에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검정 개미 됐지요? 요거는 뭐예요? 붉은 개미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까 상수 알파 베타 가지고 했었죠? 근데 그때 상수 알파 베타는 원론적인 것이었고 이 경우 상수 A1하고 A2는 뭐예요? 검정 개미에 대한 상수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상수 나와야 돼요? 붉은 개미에 대한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해야 돼? 이거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만 구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은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럼 상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뭘 관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가 0일 때하고 t가 10일 때를 여러분들은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자, t가 10일 적에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어요? 검정 개미에 관련된 정보와 누구의? 붉은 개미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지요. 정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맨 처음 봤을 때 검정 개미 몇 마리? 1000마리. 그렇죠? 맨 처음 봤을 적에 붉은
병정개미 몇 마리? 800마리. 그렇죠? 자, 10시간 있다가, 이건 시간이에요. 10시간 있다 봤더니, 어이쿠, 전멸됐어요. 여기는 몇 마리 남았어요? 300마리. 이렇게 남은 겁니다. 300마리 맞지요? 여러분 원고 확인해 봐요. 자, 그래서 이게 정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구해요? 지금 조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죠? 그걸 가지고 뭘 구해요? 얘네들을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정보 사용합니다. 누구예요? 0일 때 사용합니다. 0일 때 정보 주세요. 자, t-콜 0일 때 정보 사용합니다. 주세요. f of 0은 자, 그대로 쓰는 거죠. f of 0은 a1에다가 이건 뭐 쓰나 마나죠. 0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어깨에 올라갔다 1 플러스 a2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어깨에 0 올라갔다 1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누구로 가요? 자, G에 대한 거, 붉은 개미에 대한 거 들어갑니다. 이건 0이죠. 0 들어갑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B1 더하기 B2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몇 마리? 1000마리. 몇 마리? 800마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A1, A2에 대한 그 정보, B1, B2에 대한 정보의 일단 전체적인 정보의 절반은 끝났죠. 그렇죠? 나머지 절반 또 구해야 되죠. 그건 언제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뭐예요? 10시간 후. 자, 10시간 후는 선생님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T가 10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사용할게요. 됐지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요? 자, 10시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검정개미부터 들어갑니다. 몇 마리 남았대요? 300마리. 어이쿠, 300마리는. 자,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2에 얼마예요? 열이니까 그냥 1이죠. 왜 선생님이 10시간으로 했는지 눈치챘죠. 그래서 여기에 열 들어가면 2 더하기 A2에다가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나는 봤어요. 여러분도 봤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봤지요? 그러면 A2에다가 뭐 해야 돼요?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붉은 개미로 갑니다. 뭐래요? 빵! 짠, 빵이죠? 전멸했어요. 자, B1 그 다음에 얼마예요? 2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10으로 했었죠? 여러분들 위해서 누구예요? B1 B2에 얼마예요? 2에 몇 승?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1승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일로 와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쁘게 써드릴게요. 우리가 구한 거. 자, 4개씩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죠? 자, A1 더하기 한 번 더 쓸게요. A2가 얼마래요? 1000.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가 얼마래요? 800. 됐지요? 10시간 후에 한 거 갖고 줘요. 이거 갖고 씁니다. 자, 300은 A1 곱하기 2. 근데 이거 뭐로 하기로 했어요? 3으로 하기로 했었죠. 더하기 A2에다가 2에 마이너스 1승.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0 전멸했대요. 누가? 붉은 개미 B1에 2. 그렇죠. 더하기 B2에 얼마? 2에 마이너스 1승.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할 수 있어요? A1, A2, B1, B2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저하고 차근차근 그 A1, A2, B1, B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내가 빨간 거 갖고 써놓으려고 그래요. 2는 뭐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3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3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A1, A2, B1, B2를 차근차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일단 요거하고 요 녀석하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알겠지만 그러면 양변에다 2 곱할게요. 그러면 302 물론 이거 2는 이제 이거 쓸 거예요. 2 곱합니다. A1에 2제곱 됐죠? 플러스 A2예요. 이건 이제 3 쓸 거예요. 됐죠? A2 어디 갔어요? 여기서 주세요. 자, A2는 제가 지우고 쓸게요. A2 주세요. A2 이게 A2지요? A2 누구예요? 1000 마이너스 A1입니다. 1000 마이너스 A1이에요. 됐죠? 여러분 됐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쁘게 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이쁘게 해볼까요? 자, 이건 3이에요. 그렇죠? 자, 3 들어갑니다. 이건 얼마예요? 900. 쉽지요? 자, 여기 1000이 있었고요. 1000 내두고요.
얘하고 얘하고 묶을게요. 여러분 누구랑 묶는다고요? 얘랑 묶으면 어떻게 돼요? A1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예요? 3의 제곱, 9, 인수분해 9, 1, 8 됐죠. 그렇죠?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은 얼마예요? A1은 얼마예요? 8로 나눠줍니다. 8로 이쁘게 나눠주세요. 뭐 이건 손계산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8로 나눠준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5. 이건 손계산이 가능하니까 충분한 거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A1 구했어요. 여러분 A1 구했으면 자동으로 A2 구하죠? 왜 자동으로 A2 구해요? 주세요. A2는 1000에다가 못 빼줘요? A1을 빼줘요. 근데 이게 음수잖아요. 그럼 1000에다가 그렇죠? 1000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2 하면은 101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 확인해 봐요. 맞죠? 1012.5. 선생님이 가끔 이거 계산이 틀려요. 1012.5 됐죠? 그럼 A1, A2를 구했다? 그 말은 뭐예요? 뭘 구하신 거예요? 누구에 관한 함수를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검정개미 끝났죠? 자, FT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1 저 원래식 놓은 거 있었죠? A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5에다가 2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0.1t 그렇죠? 더하기 자, A2는 어떻게 돼요? 1012. 얼마에 5에다가 2에 마이너스 0.1t 요거 0.1t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고쳐드렸죠. 그렇죠? 아시죠? 자, 그래서 F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붉은 개미 숫자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B1, B2를 구해야 되겠죠. B1, B2는 뭐 갖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다 일단 뭐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합니다. 자, B1에다가 2의 제곱 더하기 B2. 걔가 뭐래요? 0이랍니다. 그렇죠. 전멸했거든요. 전멸했죠. 자, 그러면 B1, B2 중에서 하나 써먹게 되는 게 누구예요? 자, B2를 쓸게요. 자, 그러면 B1에다가 2의 제곱 더하기 B2 주세요. B2는 어떻게 되죠? 800에서 못 빼줘야 돼요. B1을 빼줍니다. 그게 0이래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2의 제곱은 9로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묶어버리면 얼마예요? 9. 얘는 마이너스 1 따라서 8 B1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00. 따라서 B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한 겁니다. 됐지요? 자, B1이 결정됐으면 당연히 뭐가 결정돼야 돼요? 이번에는요. B2는 뭐 자동이죠. 그렇죠? B2 주세요. 자, B2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800에서 B1 뺀 거죠? 따라서 B2는 800에서 B1 빼면은 9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B2도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B2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뭐가 결정된 거예요? G의 T가 결정되는 거죠. 자, 상수 주세요. 마이너스 이거 지우고 하는 게 이쁘겠죠? 자,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 2에 0.1t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예요? B2 900에 2에 마이너스 0.1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검정개미와 붉은 개미에 관련된 개체수의 함수를 결정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이겠죠. 물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건 대학에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두 녀석을 다 구했죠. 확인됐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정할 수 있어요. 10시간 만에 전멸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렇죠. 지수함수로요. 자, 물론 계산상에서 제가 원래 걸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에 있어서의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2라고 하는 대략 한 2.7 얼마 되는 이 값을 뭐로 놓고 한 거예요? 4분으로 놨죠. 왜? 전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고에다가 이 값을 3이 아닌 2.7 얼마 해가지고 근사값을 상당히 좋은 값을 써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물론 형태는 똑같겠죠?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죠.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 눈치챌 수 있지요? 자, 이걸 해석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얘가 누구였어요? 검정개미입니다. 그렇죠?
검정개미가 관찰에 의해서 1000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붉은 개미는 몇 마리가 있었어요. 병정개미가 800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관찰에 의해서 10시간이 지난 후에 붉은 개미는 뭐 했어요? 전멸을 했고 그 말은 뭐예요? 0이라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검정개미는 몇 마리가 남았어요? 300마리가 남았었잖아요.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지수함수를 구했는데 지수함수가 두 녀석의 합으로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것은 어깨가 플러스, 뒤에 있는 지수함수는 뭐예요? 어깨가 마이너스였었죠. 자, 그걸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니까 형태가 감소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멸을 하면서 이 상황이 종료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구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그래프는 손으로 그릴 수 없어요. 다만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가능하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결과적인 그래프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려야 돼요. 원고로 보면은 여러분 그 3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3쪽에서는 3쪽의 맨 위에는 이 녀석이 누구예요? FT. 이 녀석이 누구예요? GT.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나왔죠. 식은 두 개로 나와 있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한 거, 이렇게 해서 구한 거.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건 뭐 여러분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2.7 얼마 해가지고 구한 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줬던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수함수예요. 물론 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인구 증가율처럼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3쪽의 중간을 한번 보시죠. 중간 아래로. 그럼 우리가 한번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말은 뭐냐면 지수함수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비교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은 삼각함수를 갖고 오려고 그래요. 삼각함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삼각함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전에 공부한 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거 있죠? 자, 9강으로 한번 여러분 복습할 다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9강에 대한 선녀와 나무꾼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 강의 끝나자마자 저기 뭐예요? 이거 출력해가지고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인강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보면 더 좋겠지만 자, 9강에 보면 선녀와 나무 간의 서로 감정의 관계를 제가 이론적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래프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뭐 그래프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앞에 그려놓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무꾼이고 선녀는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였어요. 됐어요. 이 정확도는 여러분들 어딜 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제가 두 개를 그려놨고 이거에 관련된 건 9강을 참고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본질을 한번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주장은 이겁니다. 지수함수의 본질은 2판 4판이에요. 아까 전쟁을 가지고 이건 전쟁이죠.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된 건 말 그대로 2판 4판이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2판 4판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나 삼각함수는 보셨지만 서로 미워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뭐라고요? 2판 4판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서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설정되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물론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증가함수를 만난다. 예,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 지수함수 형태를 따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의 증가, 좋아요. 따릅니다.
살모넬라균, 박테리아 같은 거 역시 따라요. 그렇죠? 물론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나 의외로 또 감소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가 뭐예요? 감소하는 게 물론 펄펄 끓는 물이 어떻게 식어가는 정도를 뜻한다. 이건 감소거든요. 그러나 이 감소에 있어서 어떤 상호, 두 집단 사이의 이야기로 옮겨온 거죠. 조금 아까 전에는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체, 그 개체에 대한 숫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인구, 그게 뭐 다른 나라의 영향, 그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뭐예요? 지수함수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편의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의 지수함수. 상대편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삼각함수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수함수란 뭐라고요? 이판사판을 대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갖고 계시길 바라요.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삼각함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완적이다. 여기다 상호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는 단 한 개지만 어떤 두 개의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상호, 선생님이 뭘 잘못 썼다. 그렇죠?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강의에 열중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하는 것이 삼각함수. 근데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괜찮겠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듣기는 좀 거북해요. 어쨌든 뭐 이판사판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보완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호 비보완적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수함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차이를 양쪽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설명한 것은 지수는 지수함수대로 또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대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언제 만날까? 그런 생각 해봐요. 자,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만나는 경우는 미분과 적분 시간에 부분 적분법에서 만나요. 다음을 적분하여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만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테크닉하게 다음을 적분하여라.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렇게 놔가지고 부분 적분법을 쓴다. 그러나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수학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만나는 것은 교과서 입장에서는 이거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적분법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각함수와 지수함수가 만나는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t 곱하기 x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x로 썼으니까 제가 x로 그냥 쓸게요. 물론 우리 교재에는 t로 썼는데 이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고 그렇게 되면은 변수 x 대신에 주로 뭘 써요? 이제 t를 쓸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제가 이거 t로 써놨죠. 괜찮아요. 이거랑 비교하려고 합니다.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사인 뭐 3분의 파이도 좋고요. 뭐 3분의 파이 더하기 t 뭐 이런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요.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지수함수. 여기는 삼각함수.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적분법, 하나의 적분 방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치챘어요. 자, 해석을 해보죠. 핵심이 그거예요. 수학은 해석입니다.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곱하기로 만났다. 삼각함수는 어차피 위아래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 폭이 안 변해요. 자, 이거 보세요. 곱하기 들어갑니다. x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x가 10, x가 20, 30 이렇게 되면 시간이 그러니까 30이 30초란 얘기예요. 자, 20초 후에 어떻게 됐을까? 30초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얘가 30, 20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거의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되죠. 왜 그래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갑니다. 분모에서 지수가 2에 뭐 50승, 100승 되면 엄청 크죠. 엄청 큰 거분의 1 어떻게 돼요? 0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0이 된다는 얘기는 뭐 시간이 갈수록 이 운동을 어떻게 돼요? 죽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 이거 표현이 또 안 좋죠.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괜찮아요. 이거 바꿀까요? 여러분 안 되죠. 이거 좀 안 되죠. 뭐라 할까요? 운동을 뭐 해줘요? 정지시킨다 할게요. 점진적으로 정지시킨다. 어떻게 한다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운동을 정지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이거는 용수철로 말하면은 상하운동, 상하운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에 배웠어요. 진자운동 중학교 때 배웠죠. 과학 시간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수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저항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항도 물론 저항체 전기회로에서 했지만 바로 저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기 추가 매달려 있어요. 자, 추를 잡았다 놓으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물론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황이에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쓰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없죠. 그래서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물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거를 물통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것도 안 돼요. 물통 속에다 이렇게 판때기를 매달아 가지고 판때기 매달아 갖고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이 물속이에요, 이거. 그러면 판때기가 있다는 얘기는 물속에서 움직인다. 그럼 저항이 크잖아요. 그럼 내려가지고 탁 놔봐요. 그럼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정지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과서, 우리 원소 보세요. 원고. 일로 오세요. 자, 이 뜻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하,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났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추를 매달았을 때잖아요. 아, 이게 진동이 있었는데, 진동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진동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죽인다는 말을 써서 안 줘서 그런데 어쨌든 진동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지 상태로 몰고 간 겁니다. 누가 몰고 갔어요? 지수함수가. 모양은 어떤 녀석이라고요? 그냥 변수는 x 쓸게요. 이렇게 어깨에 음수가 들어간 놈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정돈을 할까요? 오늘 뭐 공부했어요? 지수함수의 본질을 접근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9강에서 뭐 배웠어요? 삼각함수의 본질을 공부했죠. 그래서 두 녀석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만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수함수에 대해서 상당히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복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